오랜만입니다. 뒷담가는 맹구입니다. 공수처가 드디어 가동되면서 1호 사건을 선정했죠. 당연히 검사들의 검사 감싸기 사건을 할 줄 알았는데 띠용? 이게 웬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불법 채용했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이 고발을 한 사건을 우리가 그 고생해서 만들어낸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죠. 여러분 마음이 부글부글 하시죠? 빨리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주제는 공수처 1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요. 조희연 교육감이 정교조 출신 교사 5명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 채용했다는 건데요. 언론은 이렇게 몰아갑니다. 조희연이 인맥으로 정교조를 특혜 채용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라고요. 아, 혼란스럽죠? 뉴스만 보면 정말 그런가? 하게 된다니까요. 이 사건 어떻게 된 걸까요?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2008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이었어요.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진보 교육감에게 선거자금 모금과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퇴직했거든요. 공무원은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 이것도 참 웃긴 겁니다만 일단 사건은 그렇게 됐고요. 그 교사들을 2020년 11월 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등교육 공무원 특별 채용을 실시해서 아까 말한 해직교사 5명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이건 뭘까요? 교원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유로 해직될 때 복직시키는 방법으로 쓰였다네요. 감사원에선 왜 제대로 공개 채용하지 않았냐, 이걸 지적했어요. 특별 채용을 공개 채용으로 전환한 게 언제 생겼냐면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런데 공채로 하라고만 했지 어떤 절차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매뉴얼이 없어요. 자, 그럼 논란이 뭐냐? 서울시 교육청 해당 부서 담당자 등이 특별 채용을 반대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강행했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 공무원들은 보수 진영에게 욕먹을까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람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의 과정에서 제외한 거였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절차예요. 최종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5명의 교사를 특정해서 뽑았다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총 지원자는 14명, 심사위원들이 이들에 대해 심사를 했고 상위 5명이 특별 채용 대상자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했고요. 이런 식이면 오세훈이 8급 공무원 비서관으로 극우 유튜버 꽂아놓은 것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서울시장 재령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그 유튜버는 비서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안은 인사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킨 그냥 아주 일반적인 일에 불과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특혜 채용이 아니라 해직당한 교사들을 복직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특혜 채용한 거는 황교안 자식, 나경원 자식 비리가 그런 거지. 이 사안은 자격이 충분한 교사를 합법적 절차로 복직시킨 일인 겁니다. 김영삼, 이명박 때도 복직한 사례가 있고요. 심지어 이명박 때는 특별 채용 관련해서 소송까지 걸렸었던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문제없다고 승소하고 채용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이제야 거기다가 공수처 사건으로 선정했을까요? 그건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요. 이 사안을 고발한 곳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이 감사원이 여러 번 논란이 되었었죠. 원전감사 등 친환경 정책을 비롯하여 진보개혁 정책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누구?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요즘에는 김어준을 자르기 위한 명분도 없는 TBS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이 사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죠. 월간 조선에서 인간 최재형 하면서 특집 보도까지 내줍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에서 띄워주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국룰이죠. 아무튼 기득권 적폐들의 반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조희연 교육감이었을까요? 교육계에서 기득권 적폐들에게는 눈엣 가시였던 것도 있었겠지만 결국 공수처가 적폐들 눈치 보면서 알아서 적당히 깔아뭉갤 사건을 가져온 거죠. 경찰에서 수사해도 될 사안을 공수처로 들고 온 것 보면 적당히 쉬운 사건으로 목숨이나 부지하면 살겠다는 거고요. 개혁은 주류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입니다. 협치와 타협은 하면 할수록 개혁은커녕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공수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공수처장 임명 때부터 예상되어 왔듯이요. 죽 써서 개준 정도의 상황이 아니죠. 공수처에 1000여 건 넘는 사건이 접수됐는데 나경원, 윤석열 장모, 김학의, 무혐의 등등을 다 제치고 조희연이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적폐 주류 기득권 세력의 권력에 대한 사회적 집착을 안일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어느 선에서 타협하면 다시 뒤집히게 되는 거라는 것, 이번에도 확인됐죠. 자,
이 와중에 유서대필 조작검사 곽상도 의원이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에 공익감사 청구를 넣었다고 하네요. 곽상도는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상황에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러고 있어요. 자세한 건 시사 뒷단 곽상도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또 생사람 잡는 조작 왜곡 뉴스들이 쏟아질 겁니다. 아, 지겨워. 진보개혁 진영도 문제가 있네 하면서 눈을 돌리는 순간 적폐 기득권들의 반격은 승리하는 거죠. 촛불국민 여러분, 대선까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어요. 적폐들의 총반격에 방어전 잘 치러야겠죠? 지금까지 뒷단가는 맹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